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문재인이 식물 대통령 처지에 놓여있는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지난주 한국갤럽의 문재인 국정 지지도가 29%로 나왔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3명도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권당 지지도는 문재인 지지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수치상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으로선 설상가상의 최악의 정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통령 타이틀을 달고 있어도 당과 정부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식물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과 정부가 향후 문재인 뜻대로 굴러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식물 대통령에 처할 것을 예고하는 보다 강력한 시그널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김부겸이 6일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문재인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들을 여러 군데서 쏟아냈습니다. 그 발언들은 야당의 비위를 맞추는 수준들을 넘어선 것들이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재계 의견을 들어서 문재인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이재용 사면 검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고 있을 김부겸이 총리가 되면 이재용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인사권자인 문재인을 의식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면은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한데 최근 검토 계획이 없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라거나 심사숙고해 보겠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인사권자의 의중과 정반대의 자신의 뜻을 밝힌 것입니다. 김부겸뿐만 아니고 최근 여당 내에서도 문재인의 이재용 사면 거부 의사가 나온 이후에도 그의 사면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이어지고 있어서 사면에 대해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 문재인의 의사가 공공연히 무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 건의를 넘은 압박성 요구가 공공연히 이어지고 있는 건 역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권력 내부에서 무시되기 시작한 식물 대통령의 초입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김부겸을 총리 후보자로 발표하는 순간까지도 주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이나 정세균과 달리 자기 주관이 비교적 강한 성향의 김부겸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지휘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김부겸은 행자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어 정부와 청와대 분위기를 잘 알고 있어 임기 막판에 통제가 어려운 껄끄러운 총리를 만나 자신의 내리막길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인사청문회 단계에서부터 현실화될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날 30대 청년을 고소한 문재인의 행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청와대 참모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보필해 국민을 고소하게 만들었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모욕죄가 결국 문재인 본인의 의사가 강하게 당긴 것이란 점에서 이 발언은 대통령 신분으로서 국민을 고소한 문재인을 비판한 발언에 다름 아닙니다. 문재인으로선 김부겸의 이 국회 답변에 얼굴이 뜨겁고 불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임명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문재인 비난 전단을 돌린 청년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하거나 발언으로 자신이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감싸는 발언을 해주길 바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통령 주변 참모를 비판했습니다. 이런 장면 역시 문재인이 임기 말을 맞아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문재인의 사람임을 자처하고 있는 이낙연도 최근 말을 바꿨습니다. 얼마 전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만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대권 때문에 문재인을 배신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밝힌 바 있는 그가 최근 기자들 앞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설령 정확한 워딩이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굳이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할 필요는 없을 텐데 그렇게 정색을 하며 발언을 수정한 것은 문재인에게 지속적으로 충성하고 있지만 지지도가 오히려 떨어지자 그에게서 한 발 떨어지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또 하나 골치 아픈 지점은 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선출된 송영길의 태도입니다. 그는 문재인과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수정은 없을 것임을 수차례 밝혔지만 부동산 세제와 정책을 대폭 수정할 것임을 공공연히 밝히면서 당이 결정하면 내각은 따라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도 당내 비주류 비문으로 분류되는 김진표로 교체한 것도 부동산 정책을 당이 주도할 것이니 내각은 따라오라는 시그널입니다. 그 내각의 우두머리에 문재인이 있다는 점에서 송영길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으로선 매우 불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문재인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지시 명령하는 투의 말은 하기 어렵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고 지지도도 형편없는 문재인이 이제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꼼짝없이 식물 대통령 위기에 몰린 문재인은 이럴수록 자신이 보유한 대통령 권한을 지키려 기를 쓰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나 이재용 사면 문제도 완강히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권한과 자존심을 내세우려 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당이 안 따라주면 대통령의 정책적 권한이란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청년으로부터도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성찰하라는 공개 충고를 들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악의 굴욕을 당했습니다. 문재인이 그나마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욕먹을 각오를 하고 안면 몰수하고 김호수를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일 텐데 그 김호수를 추천한 박범계를 해임 건의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김부겸이 저도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마는 저는 아직 후보자 신분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문재인과 코드를 맞춰 김호수를 추천한 박범계를 비판한 발언인데 이 역시 결국 김호수를 임명한 문재인 행태를 비판한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정권 내부에서 무시당하기 시작했고 식물 대통령 단계에 들어선 문재인의 불면의 밤이 시작됐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